올해 74세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순자 할머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모은 재산은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입니다. 얼마 전 할머니에게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아쉽지만 초기 치매 증상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가능해요. 그럼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큰 지장이 없지만 점차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큰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치매 진단서를 받은 그 순간 누군가에게는 질병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진단 일주일 후 큰아들이 어머니 집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서는 이런 걸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직 멀쩡한데 뭔 소리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는 어머니 돌봄이라는 명분으로 움직였지만 진짜 관심사는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네, 스토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매물로 내놓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좀 급해서. 소유주분께서 직접 연락하신 건가요? 어머니 명의인데 치매라서 제가 대신 빨리 처리해야 해서요. 할머니는 아직 집을 팔기로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급매로 내놓은 상태였죠. 같은 시기 둘째 딸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제가 통장 관리를 해드릴게요. 돈 관리는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앞으로는 제가 생활비 다 드리고 병원비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됐다. 괜찮다니까. 앞으로 계속 깜빡깜빡 하실 텐데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엄마 나 못 믿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잠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딸과 다투고 싶지 않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꾸나. 그렇게 할머니는 결국 딸과 함께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3번 고객님, 창구로 와주세요. 계좌 이체를 원하시는 거죠? 네. 이 한마디로 할머니의 2억 원 예금이 모두 딸 명의로 이체됐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관리해준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였죠. 한편 저녁장을 보고 돌아온 막내 아들의 아내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방금 시장에서 떡집 아주머니 만났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니 집을 벌써 부동산에 내놨대. 뭐라고? 설마 그게 사실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시누이가 어머니 통장까지 싹 다 가져갔다고 하던데 당신 몰랐지? 아직 어머니 멀쩡하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어서 형한테 전화해봐. 그냥 두면 우리만 다 나가리야. 형, 나야. 어머니 일로 얘기 좀 해야겠어.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렇게 가장 효자로 통했던 막내 아들도 결국 재산 다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봄이 아니라 재산. 그 순간 가족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단 한 달 후 오랜만에 3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돌봄 방안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재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부동산에 맡겨놨어. 집 팔고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 그러자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집을 팔면 그 돈은 누가 관리할 거야. 내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내 아들도 참지 않았습니다. 잠깐, 두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일이 아니잖아. 나도 아들이라고. 돌봄 논의는 사라지고 대화의 90%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머니께 뭘 해드렸어? 병원은 전부 내가 모시고 다녔잖아. 그러자 둘째 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생활비도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오빠는 명절 때 잠깐 얼굴 비친 게 전부잖아. 막내 아들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두 사람은 나만 빼고 다 결정하는 거야? 결국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방문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이 자식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 평생 자녀들을 위해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죠. 그런데 그 돈과 집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하자. 이제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실 거야. 후견인은 내가 될 거야. 내가 큰아들이니까. 결국 큰아들은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어머니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와중에 할머니는 끝내 스트레스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단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그들은 재산 분할 서류를 붙잡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비단 김할머니 가족만의 이야기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4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가족에 의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죠. 또한 치매 진단 후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나오는 순간 가족들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보통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에 대한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진단 직후 즉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이는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재산관리 과정에서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이나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산관리 신탁입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받는 방식입니다. 신탁을 통해 재산의 원금은 보호하고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셋째, 가족 간 명확한 합의서 작성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담당할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미리 문서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김할머니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은 시세보다 2억 원 싼 10억 원에 금매로 팔렸습니다. 큰아들 명의로 넘어간 후였죠. 2억 원 예금은 둘째 딸이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할머니에게 돌아간 건 월 50만 원의 용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14억 원의 재산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월세를 내며 살게 된 거죠. 자식들이 잘 되라고 모은 돈인데 이게 뭔가 싶어요. 세 자녀는 재산을 나눠 가졌지만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막내 아들은 형과 누나를 원망하며 살고 있죠. 핏줄보다 무서운 건 돈입니다. 치매라는 진단 앞에서 가족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실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죠. 하지만 이것은 김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건강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관리 방법, 돌봄 방식, 가족 간 역할 분담, 이 모든 것을 명확히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핏줄보다 돈,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앞으로 스토리 나무는 단순히 실화 사연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